We are the champions.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최근까지 계속되었던 중국의 반도체 국이 그들은 매우 치밀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국가 주석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지도 못하는 공장에 직접 방문하여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글로벌 기업들을 과징금으로 협박해서 자신들의 기술 도둑질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절대 소송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약 1조 위안, 하나로 17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관련 인력과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중국은 왜 그렇게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지 못해 안달인 걸까요? 현재 중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수출 또한 적지 않은 품목이 바로 스마트폰과 PC입니다. 그런데 두 제품 모두 한국이 세계 최고인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데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으로부터의 메모리 반도체를 더 수입해야 하는 게 무척이나 아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 경제에서 분업화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익이 탐이 난다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술 개발 의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창의성을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반도체 산업은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생명줄과 같은 중요한 산업입니다. 만약 이대로 뺏기게 된다면 20, 30년 후 우리 다음 세대들의 생활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게 반도체만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은 없으며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만큼 절대적인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반도체 산업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나마 현재 천만다행인 건 메모리 산업에는 미국 기업 마이크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D램 양산을 잠시나마 중단한 것도 미국의 압박이 주 원인이었으며 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의 과징금에 대해서 별다른 후속 조치가 아직 없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에 미칠 악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준비 중인 반도체 시장 세계 정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는 한국의 삼성전자입니다. 하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30% 정도입니다. 70%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시장의 경우 한국의 점유율은 겨우 3%입니다. 심지어 중국에도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가 대 국가로 보면 아직도 미국과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메모리 산업은 전형적인 승자 독식의 시장입니다. 호황일 때는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치킨 게임이 종종 발생하고 패자는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작년 3분기까지 반도체 기업 중 1위였던 삼성이 4분기에 인텔에게 다시 왕자를 뺏긴 원인은 바로 최근에 불어닥친 메모리 시장의 불황 때문입니다. 기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대량 재고, 대형 IT 기업들의 서버 투자 감소와 더불어 인텔 CPU 공급마저 원활하지 못해 메모리 판매가 감소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현재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살펴보면 크게 설계 부분인 팹리스와 생산 부분인 파운드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팹리스 시장은 미국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PC CPU의 인텔과 스마트폰 AP의 퀄컴 등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약 50%, UMC가 약 8%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이 생산하는 방식의 국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기업들과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맹수의 왕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전력을 다합니다. 사자에게는 단지 한 끼의 식사일 뿐이지만 사냥을 당하는 동물의 입장에서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생명이기에 사력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사자와 같은 삼성이 지금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신중히 먹잇감을 고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최강자인 미국의 인텔과 퀄컴은 삼성에게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특히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기술을 해당 산업의 사실상의 표준으로 만들어 버렸기에 그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경쟁에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현재 많은 메인보드 업체들은 인텔 CPU에 대한 호환성을 최우선에 두고 설계합니다. 대부분의 PC가 인텔 CP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는 퀄컴의 AP에서 가장 잘 구동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업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도자의 기득권이며 생태계를 점령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제 그들을 넘어서야만 하는 삼성이 신중히 선택한 전장터는 바로 자동차용 반도체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자동차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약 345억 달러 규모로 아직 CPU 시장과 비교하면 작지만 5G 시대에 들어서면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의 상용화로 인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도로 주행 중 센서 및 카메라 등과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기존 스마트폰용 AP의 성능을 크게 넘어서는 기술력이 필요하며 장착되는 수량도 스마트폰이나 기타 IT 기기보다 훨씬 많고 가격 또한 고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용 반도체가 서서히 비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며 자동차 반도체 1등 기업이 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라 삼성의 진출 타이밍이 좋습니다. 둘째, 자율주행 기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들이 있는데 삼성은 이미 대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AP 엑시녹스 오토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디지털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이 반도체를 독일 아우디에 공급하고 있으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엑시노스 오토 A, 텔레매틱스 시스템용 엑시노스 오토 T 등 특수 기능의 차량용 반도체를 계속 출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생산하고 있는 각종 IT 기기들의 부가가치 증가입니다. 현재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제외한 TV 등의 가전제품의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점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품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첨단 반도체를 다른 제품군에도 적극적으로 장착하여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를 개발 및 상용하는 과정에서 설계 능력 또한 축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반도체를 설계 및 생산하지 않는 경쟁 가전업체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삼성이 과연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만입니다. 삼성은 2017년 3월에 글로벌 카 오디오 1위 업체인 하만의 지분 100%를 8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현대차도 한전 부지를 사지 않았으면 충분히 인수 가능한 기업입니다. 하만은 여러 오디오 브랜드를 갖춘 인포테인먼트 기업으로서 자동차 카 오디오, 텔레매틱스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하만이 쌓아온 기술의 활용 및 오랜 기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과 협력하며 쌓아온 신뢰와 유통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만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동향과 수요 등의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향후 자동차용 반도체 영업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삼성과 하만의 첫 합작품인 디지털 콕핏이 CES 2019에서 공개되었는데 삼성은 이를 2021년 출시 예정인 유럽 완성차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둘째, 인수합병입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만 하는 대만의 TSMC와 달리 설계 생산까지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퀄컴, AMD,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들은 삼성의 고객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이기에 같은 비용이라면 삼성의 위탁 생산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자체 파운드리 사업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비메모리를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삼성이 발표한 2030년 글로벌 비메모리 분야 글로벌 1위 달성에 따르면 핵심 전략은 모바일 AP, 이미지 센서 경쟁력 강화, 차량용 반도체 개발 확대, 파운드리 선도 추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은 약 104조 원인데 이 자금을 활용하여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1위인 NXP나 2위인 인피니언을 인수할 경우 기술력은 물론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NXP의 연 매출액은 2017년 기준 약 43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퀄컴 역시 인수를 시도했을 만큼 높은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작년 중국 당국의 불허로 퀄컴은 결국 44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2위 기업인 인피니언 역시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 독일 정부에서 외국에 매각되는 상황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처럼 국가 간, 기업 간 여러 사안이 겹쳐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 자동차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절대 강자가 없기 때문에 인수에 성공한다면 시장 선점에 있어 매우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존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 강화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기능별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선진국에는 이미 각 전문 분야를 집중하여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MOU를 체결한다면 보다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M&A보다 직접적인 효과는 작겠지만 그만큼 각 국가 정부 및 경쟁 기업들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하여 부가가치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최근 삼성은 2019년 1분기 실적 관련하여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사업 환경이 약세를 보이면서 올해 1분기 전사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몇 년간은 다르게 삼성전자의 힘든 시간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항상 매우 두렵고 외로운 일입니다. 어떤 위험이나 문제가 닥쳐올지 전혀 알 수 없고 참고할 수 있는 사례도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물어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큰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금보다 더 큰 전성기가 꼭 찾아오리라 믿으며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